실질적으로는 그 뭐냐 기하적 통계랑 좀 계속 좀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본 랭귀지 일단 좀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참가자들 새로 들어오시더라도 일단 이제 이 랭귀지는 깔고 시작하려고 괜찮으시죠? 일단 근래에 좀 다뤘던 얘기들은 매니폴드 위에서 미분하는 법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 레벨은 뭐 철학적인 해석 이런 것보다 그냥 실제로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단순하게. 그래서 오히려 좀 구체적인 세팅 잡고 어떤 하는 거에서 혹시 어려움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질문 있으시거나 그래서 이제 기준은 이제 드렸던 것처럼 그 미분기하 사이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섹셔널 커베이처 계산하라면 할 줄 알겠냐라는 일단은 기본적인 질문이고요. 확률론은 아직 언급도 못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걸 확률론적으로 바꿀 수 있겠냐 이렇게 사실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 일단 코멘트들 있으면 듣고 시작할게요. 어, 좀 하나 더 약간 그 좀 양아치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그 커베이처 텐서 계산까지 내려가니까 4차원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저기 어디 갔냐? 커베이처 컴포넌트를 계산을 할 때 이제 대략 그 텐서가 포텐서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6까지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의 4승이니까. 그런데 이거 약간 좀 그 모르겠습니다. 뭐 혼을 내셔도 괜찮은데요. 좀 쉽게 컴포넌트를 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 제 양아치 같은 네. 생각이 아니라 그 인간의 어떤 생각의 본연이죠. 그 어떤 양아치라고 표현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그 줄일 수 있을까? 네, 그 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저기 커버이처 텐서 저기 계산할 때는 그냥 표를 그렸어요. 표를 그려가지고 되는 게 딱 나머지 뭐 플레인이었을 땐 다 제로지만 그 S2 곱하기 S2는 딱 나오는 그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처럼 뭔가 좀 이거 뭔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이거 안 되더라고요. 그 방법을 전 솔직히 이거 약간 방법 찾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도 좀 이거 써먹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런 양아치 같은 생각을 그냥 들고 왔습니다. 솔직히 계산은 좀 양아치 못했어요. 같은 생각이 아니고요. 그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실체를 아는 입장이 됐을 때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일반적인 선택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일단 지금 얘기하기 전에 어떤 전제부터 다시 좀 확인을 하면 그래서 지금 미분기하에서 어떤 대상들을 기본적으로 텐서로서 규정하고자 한다는 것은 펑셔널 기준으로 한 리니얼리티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했던 얘기들을 탄젠트 번들 레벨로 확장하고자 할 때의 필요 조건이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하에서 사실 이제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한 대상들이 사실은 텐서로서 표현이 된다. 라는 이제 직관을 설명을 했고요. 괜찮죠?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그, 아, 네, 이재 선생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네, 그 사실 저 그 텐서가 펑션에 대한 바이리니어리티를 보장하는 게 어떤 원리로 코딩? 리니얼리티입니다. 바이리니얼리티가 아니고요. 그 물론 투텐서의 경우는 네네네,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랑 정확히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사실 제가 아직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냥 간단하게만 네, 좀. 좋은 질문인데 네, 연결 이것도 지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그 해석은 그 리니어 알제브라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벡터 스페이스 간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다고 말을 할 때 이거를 베이시스를 잡아주면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지만 베이시스를 바꿔주면 그 매트릭스 표현이 이제 그 이제 컨주게이트 이제 붙여가지고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더라도 이 대상들은 리니어한 오브젝트들이죠 기본적으로. 리니어하다는 거는 컨스탄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어떻게 도는 거예요. 그 이제 리니얼리티를 만족하고 있는데 사실 이 리니얼리티의 원형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었죠. 그래서 설령 매트릭스를 토대로 해서 리니어 오퍼레이터 혹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베이시스를 바꿔주게 되면 그에 맞춰가지고 바뀌는 모든 사실 그 이퀴valence 클래스를 동시에 다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벡터 스페이스 레벨에서는 이거를 그 탄젠트 번들 혹은 벡터 번들 레벨을 확장해 준 컨셉이 텐서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담는 거냐? 물론 정의상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생각할 때 코디네이트가 무관하게 정의가 되죠. 하지만 코디네이트를 잡고서도 정의할 수도 있죠. 코디네이트를 안 잡고 정의하는 오히려 정의 자체를 퓨어하게 받아들이면 그냥 바로 오케이지만 코디네이트를 잡고 정의한다는 거는 일단 코디네이트 구체가 잡고 매트릭스 하나 잡아요. 그걸로 정의를 해요. 그럼 나머지는 코디네이트 바뀔 때 그거에 바뀌는 표현들을 전부 다 등가 표현으로 정의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텐서는 그거에 맞추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괜찮나요? 직관이 좀 와닿나요?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정의를 하든 매트릭스로 정의를 하든 사실은 무관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한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얘기를 계속 좀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들은 다 텐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들어본 것들 다 해보면 매트릭, 커베이처 이렇게 부르는 대상들은 다 텐서여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응용 사이드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라플라시안이. 라플라시안 텐서입니다. 기본적으로 헤시안 텐서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름들을 익히 쓰고 계신 대상들은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텐서예요. 뭐가 텐서가 아니냐면요. 그 어파인 커넥션은 텐서가 아닙니다. 어파인 커넥션은 라이프니츠를 만족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정의상 텐서가 되지 못해요. 이 펑션을 곱해주게 되면 펑션의 데리버티브를 달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어파인 커넥션만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예외가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괜찮죠? 자, 그런데 이게 그 골 때리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 이 얘기를 좀 잘 하려고 하는 게 그 좀 대화를 좀 이쪽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그 생각도 하시면서 얘기들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록 리만 기하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만 리만 기하가 목적은 아니에요. 괜찮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예를 들어 정보 기하에 관심이 있다 하면 레비시비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사실 하면서 비교를 해야 되는 현재에 가깝고요. 괜찮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약간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나 컴플렉스 지오메트리에 상관있어. 그러면 역시 또 따져야 됩니다.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를 쓰는 거는 컴플렉스 스트럭처에 호환되는 유일한 커넥션은 천 커넥션을 쓰기 때문에 레비시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켈럴 땐 같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맥락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그걸 따져주는 것도 사실은 얘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리가 미분을 사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예를 들어 그 n차원 공간에다가 미분을 해요. 그러면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미분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미분법이라고 1, 2학년 대학교 시절에 배웠던 건 그거란 말이에요. 미분 어떻게 할 거야? 벡터 밸류도 있으면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할 거야. 라는 거가 우리가 RNA 미분법이라는 걸 알았고 그 미분법이 말이 되려면 이제 해보신 입장에서는 이제 다 이해가 가는 건데 그게 RNA 미분법이라는 의미는 글로벌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크리스퍼 심볼이 뭐라는 뜻이에요? 제로란 뜻이에요. 동의되죠? 근데 제로가 아니면 그게 아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커넥션을 바꿔주는 것마다 크리스퍼 심볼 나오는 건 필연입니다. 그게 사실은 어파인 커넥션의 존재 의의거든요. 이걸 레비시비타를 쓰든 뭘 쓰든지 간에 동의하시나요? 다시 그럼 비교를 다시 하면 RN에서 우리가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미분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크리스퍼 심볼 H 당초 우리가 죽이고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파인 커넥션을 준다는 의미 자체가 이미 그게 아니에요. 당위 자체. 그러니까 미분법이 달라져요. 근데 달라진다는 거는 일단 수긍은 가지만 싫어요. 이해 가셨나요? 싫어요. 이게 실제로 그 아까 이제 표현하신 양아치 같은 생각으로 싫은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죠. 함수가 256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다뤄? 그러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그 직거를 왜 해야 되는데 해서 그 당위가 어지간히 그 코스트가 납득이 가지 않으면 못할 짓이 된단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크리스피십을 어떻게든 죽이기를 원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죠. 그래서 그런 코디네이트를 잡아줄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오데식 노멀 코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크리스플 심 근데 얘는 그 코스트가 있어요. 어떤 코스트가 있냐면 크리스플 심볼을 죽이는 거는 오직 내가 잡은 포인트에서만 가능해. 만약에 이거를 네이버드로 가능하게 하려면 유클리드 공간밖에 없어요. 이거는 생각해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이버드 스크립트 심볼이 전부 다 제로라는 거는 사실은 유클리드 공간에 캘큘레이션 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크리스플 죽이는 코디네이션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는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지오대식 노멀 코디네이션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런 코디네이트를 잡아야 되니까 지오대식을 토대로 코디네이트를 잡을 당위가 생깁니다. 왜요? 유클리드 공간처럼 계산하고 싶거든요. 이게 그 사실은 생각의 순서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텐서라는 조건이 왜 사기냐면 텐서라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코디네이트를 골라도 돼요. 어차피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텐서로서 오브젝트를 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코디네이트 잡고 작업하면 장땡인 거예요. 나한테 편한 거.
그래서 텐서리어라는 오브젝트에다가 지오데식 노멀 코디네이트 토대로 작업하면 계산을 실제로 유클리드 공간처럼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얘기를 잘해야 돼. 왜냐하면 크리스펠 심볼의 데리버티브들이 임의의 데리버티브가 0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크리스펠 심볼 자체는 그 해당하는 포인트에서 0이 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오메트리 어널리시스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다 풀어헤치는 과정에서 다 달고 다녀야 되는데 일단 0으로 죽여놓고 시작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경우 반대 노선으로 일단은 유클리드 공간에서 우리가 했던 계산이 사실은 지오데시 노멀 코디네이트의 토대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이제 RN에서 하고 있던 계산이. 근데 이거를 이 코디네이트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게 되면 보통 뭐가 튀어나오냐면 리치 커베이지가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좀만 지나면 아마 이제 그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 편하게 하고 있는 계산을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견지해서 본다면 애시당초 리마니안 매니폴드의 지오데시 노멀 코디네이트 잡고 작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딱 맞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트 제한을 풀게 되는 순간 추가적인 텀들이 튀어나온다. 근데 많은 경우는 그 텀들이 사실은 리치 커베이처로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일단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지오메트리를 바꿔주게 되면요. 그 이런 일을 쉽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이제 좀 약간 팬시한 단어를 조금씩 다 쓰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레비시비타 커넥션이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된다 그러냐면 매트릭 컴패러빌리티랑 이제 다 알아들으시죠? 매트릭 컴패러빌리티랑 그리고 그 톨션 텐서라고 부르는 거가 에센셜리 베니싱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걸면 크리스펠 심볼이 유일하게 규정된다는 걸로써 레비시비타 커넥션을 규정을 했어요. 동의되시죠? 근데 매트릭 컴패러빌리티는 안 깹니다. 저는 이 반련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매트릭 컴패러빌리티는 어떤 업바인 커넥션을 생각해도 실제로는 거는 컨디션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예외를 단 하나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토션 뿌리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 토션 텐서가 0인 거는 당연히 포기를 합니다. 이것까지 걸면 레비시비타니까 리마니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건을 바꿔치기 하냐면 그 물론 이제 수학적인 정의들은 그 온갖 레퍼런스 보면 이런저런 형태로 돼 있지만 그 정의가 다르게 서술돼 있다고 이퀴벌런트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까요. 맞죠? 그랬을 때 토션 텐서의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가 0인 클래스를 사사키한 매니폴드라고 합니다. 혹은 이거의 어떤 일반화를 CR 지오메트리라고 부르는데 이거의 예시가 하이젠베르그 그룹이고요. 그래서 토션 텐서가 제로는 아니지만 이 녀석의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는 0인 컨디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건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좀 이제 이 언어들이 좀 익숙해지셨으면 그 기본적으로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그 단어상 제가 리마니안 모델 공간을 계속 얘기를 꺼내는 편이에요. 엔스피어, 유클리드 공간, 리얼 하이퍼블릭 스페이스. 근데 이제 이 경우들은 섹셔널 커베이처가 컨스턴트인 심플리 커넥티드 스페이스 중에서는 유일해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말인지를 알겠고 직관도 알겠고 해서 끝이 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클래스를 확장할 수가 있느냐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커베이처 텐서의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가 0인 걸로 확장하면 이거를 로컬 시메트릭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의 자체가. 그래서 이게 섹셔널 커베이처 컨스턴트면 당연히 되고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름 들어본 공간들 예를 들어 뭐 RPN, CPN 뭐 이런 공간들 있죠. 어떤 이제 리그룹들 포함해가지고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로컬 시메트릭 스페이스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퀴밸런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커베이처 텐서의 코베런트 데리버티브가 0인 거. 아까 그래서 토션 텐서의 커베런트 데리버티브가 0인 거를 사사키한 매니폴드라 부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금씩 클래스들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게 그 지오메트리 어널리시스나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입장에서는 중요한 질문들은 어떤 게 되냐면 이런 커베이지 컨디션을 걸고서 어떤 아규먼트들을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큰 클래스로 확장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트리비얼하게 될 때도 있지만 결대를 이해하거나 많은 경우 그냥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요. 네, 좀 더 얘기를 하기 전에 그 방송 선생님 코멘트 했으면 듣고요. 방금 말씀하신 코베렌 데리비티브가 지로가 되는 컬베이처 텐서는 어떤 컬베이처 텐서에다가 보는 건가요? 홀섬 매트릭인데 그것도 사실 좋은 지적인데 일단 리마니안의 경우는 당연히 레비시비타 기준으로 해서 매트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아, 네,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는 상관없습니다. 그 커넥션을 바꿔주는 거에 대응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단순하게 그 리마니안 컬베이처 텐서한테 친 건지, 섹셔널한테 친 건지, 리치한테 친 건지, 그 컬베이처 텐서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거 그렇죠, 그렇죠. 기준으로 보는 일단은 단어를 이제 건가요? 정확하게 쓰면 커베이처 텐서라는 단어는 언제나 리만 커베이처 텐서에다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포제로 텐서일 수도 있고 3-1 텐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보고 알아서 알아봐라 이 의미입니다. 그 정말 거의 성의 없게 그냥 그렇게 봐야 되는 맥락이고요.
리치 커베이처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호칭하면 리치 커베이처 투 텐서고요. 정확하게 호칭하면. 그리고 이제 섹셔널 커베이처도 투 텐서입니다. 이제 텐서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벡터 필드 슬롯의 개수로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괜찮죠? 그리고 그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하고 넘어가게 만들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약간 이 의미가 있어요. 그 약간 서정 선생님 어떤 코멘트 듣기 전에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가고 싶은데 어, 좀 동기부여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계산을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말할 줄 아는 거랑 이 계산을 실제로 아는 거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어떤 텐선이 어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너무나 좋냐면요. 내가 실제로 계산하는 거에서 이게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내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적분이 많은 경우 어렵지만 미분도 열러 어려워요. 미분을 이해한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분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분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다 텐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미분기하 책들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어떤 형태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떤 로컬 코디네이터에서 어떤 형태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외우려는 정서에서 보시지 마시고 이게 왜 저딱으로 생겨야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묻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디언트 벡터, 헤시안, 라플라시안. 물론 로컬 코디의 정의 보면 위키피디아에 적혀 있죠. 뭔가 형태, 지저분한 형태.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제 G를 이제 아이덴티티로 잡으면 알겠는데 그게 아니면 좀 약간 감을 조금 잃을 것 같은 형태들. 근데 그게 텐서로서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면 많은 경우 의미가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철학적으로만 말을 주억거리는 게 아니라 텐서라는 의미 하에서 의미를 헤아리는 것들이 그 형태를 직관적으로 헤아리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요 얘기를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재 선생님. 저는 저번 주랑 저저번 주랑 계속 해가지고 하신 말씀이니까 약간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은지 가돌아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새 근래에 나온 널프라는 논문이 있는데, 뉴럴 레지던스 필드. 이게 그 시점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일단 그 간을 이용해서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건데, 이걸 약간 수학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내가 아는 이 시점 정보의 그거는 일단 평면사의 거선 벡터고, 그럼 내가 아는 가는 이 확률 분포인데, 그럼 여기서 이 어떠한 관계가 착착착 있어가지고 이 겹선 벡터를 이용해서 확률 분포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거를 조금 이걸 좀 공부하다 보면 이걸 조금 데이터를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거 하나 공부하고 싶은 거 하나랑, 그리고 이번에 또 저 지금 하는 과제가 지금 미분이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왜냐면 이게 지금 미국의 그러니까 사건 발생 빈도를 저희 예측하고 싶은데, 이거를 저희가 기존에 그런 미분을 적용하려고 하면은, 왜냐하면 사건이 한 일주일 중에 한두 번 일어나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직접 그 어떠한 시간 단위에다 이런 미분을 적용하기에는 뭔가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다른 공간에서는 좀 이러한 조금 스펙을 해가지고 한 하루에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이러한 타임 간격에서도 조금 미분을 할 수 있게 조금 그런 새로운 미분을 만들고 싶다.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우선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이 수업에 맞는지 저는 몰라가지고 일단 설명해봤습니다. 뭐 그 맞고 아니고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제 어떤 거를 넘고요. 그 요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겐을 포함해 가지고 일단 이제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백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업데이트가 되어지는 그런 방식들 어떤 코스트 펑션을 잡든 그 어떤 방식들에 있어서 어 제가 제 개인의 의견에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어떤 구체적인 걸 얘기하기 전에 어떤 그 양아치 같은 생각부터 그러니까 이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양아치 같은 생각부터 좀 약간 공유를 좀 하고 넘어가면 이 공부를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왜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이 공부는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 기본적으로 대학원 공부이고 기본적인 성격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사실 제대로 알려고 각 잡으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리월딩 하지만 사실 드려야 되는 코스트가 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어떤 이제 뭐 당장 뭐 반년 후, 1년 후에 어떤 포트폴리오로 쓴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기보다는 약간 어떻게 좀 간을 보는 성격이 더 좋다고 생각하냐면 내 어떤 구체적인 거를 하면서 내 현재 필드가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오버랩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오버랩을 이해하는 데 써요.
그러면 이제 공부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 어떤 관점을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수월하지만 그렇게 이제 언어가 셋업이 됐다고 해봐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어떤 언어를 토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히 많을 수가 있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필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이 언어 작업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가 논문 한 편을 써야지 내지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해봐야지 정도의 모티베이션을 보지 말고 훨씬 더 길게 보고 간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를 언어를 제대로 익혀두게 되면 그것만큼이 이게 나한테 어렵지만 남들한테도 어려운 거니까 경쟁력이 되겠죠. 이거를 할 줄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길게 간을 보시고 당장에 뭔가 좀 잘 안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는 정서보다는 한 진짜 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만약에 이걸 토대로 해서 재미있게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된다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런 시야를 일단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제 조급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진 않으시면 좋겠다. 특히나 학부생이실 때는요. 그게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좋은 어떤 제 개인의 의견에는 좋은 게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랑 옵티멀 트랜스포트 쪽 방향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통계학을 단순히 공부하다 보면 어떤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그냥 파라미터 그냥 추정하는 거에서 사실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로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그냥 순전 미적분학의 문제처럼 실제로 느껴지는데 정말 그 디테일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 뭐 쿨백 라이브럴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든 엔트로피라고 부르든 그게 이제 슬롯이 두 개가 있거든요.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을 받아주는. 그러면 하나를 픽스하고 나머지 하나를 맥시마이징 혹은 미니마이징하고 이거를 슬롯 바꿔가지고 계속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이 수업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커넥션을 레비시비타가 아닌 다른 커넥션 두 개를 골라서 그 커넥션들을 기준으로 지오대식을 기술하는 거가 이 EM 알고리즘입니다. 익스펙테이션 맥시마이징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아마레스 선생님의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고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는 옵티멀 트랜스포트의 특별한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옵티멀 트랜스를 할 수 있는 훨씬 더 일반적인 맥락의 아주 특별한 사실 상황에 해당한다 것까지가 현재 2023년에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열심히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고 특히 지금 이런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미분법 이런 거 알게 되면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레비시비타가 아닌 다른 쪽에 모티베이션이 강하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난 EM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이 어떤 이제 파라미터들을 어떤 이제 움직이는 방식들의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추적을 해주는데 그 알고리즘의 지오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지오대식을 따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의 어떤 예시가 어떤 익스포넨셜 패밀리나 믹서 패밀리 이런 것들은 스터디가 잘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다른 이제 스태티스티컬 모델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뭐 뭐 보통 이제 금융에서 쓰는 어떤 통계적인 모델들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다는 의미예요. 연구적으로. 그러니까 재미를 볼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어 그래서 어떤 겐이랑 관련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에 대한 논문들은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미시건의 준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쪽으로 그나마 이제 가장 이제 대가인데 좀 찾아보면 어떤 좀 이제 어플라이드 쪽에서 좀 상당히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모티베이션 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괜찮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걸 볼 때 이게 다 되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약간 그런 의미에서 찬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너무 어렵고 응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순수 수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 정도 언어를 배웠으면 보통 순수학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공부할 거는 오지게 많고 어떤 사람들이 막상 내 언어도 이제 못 알아주는 약간 그런 정서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죠. 기본적으로 내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는 의미는 되니까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요. 네, 일단 좀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게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에서 어떤 레비시프트 커넥션은 이제 토션 텐서가 이제 베니싱하는 걸 지칭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사키안 클래스 이런 것들은 뭐 토션 텐서의 코베리언트 데리베티브가 0인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조건들을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바꾸게 되는 경우들은 상당히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내가 관심 갖는 기하학적인 구조에 의존해서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어떤 관심이 가는 경우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구체적으로 셋업을 해보시길 권하는 거고요. 그래야지 내가 뭔가, 이 계산이 이런 식으로 된다. 혹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그 막막함들을 좀 누려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네, 네, 혹시 또 다른 코멘트들이 있으면 또 일단 더 듣고요.
네, 방송생. 그 아까 매트릭 컴패터빌리티는 어떠한 파인 커넥션에도 다 똑같이 적용된다, 요구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매트릭 컴패티빌리에서 그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가 왜 G는 때리지 않고 그냥 안으로 흘러 들어가서 두 개의 슬럿 베이스쌤한테만 먹나, 왜 그 G에는 안 쳐지나가 궁금했는데, 제가 계산한 게 맞다면 네, 지난 맞습니다. 금요일 날 그 숙제 내주신 거에 분명 때려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텀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 크리스토퍼 심벌이 나오는데 그걸 레비시비타에서 나온 포줄식으로 하면 캔슬이 돼서 상쇄가 되는 걸 확인했는데, 근데 그건 레비시비타에서 된 거니까 다른 그리고 제가 분명 그걸 할 때 톨션 프리해서 인덱스 이렇게 바꾼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그 인덱스 체인징을 시메트릭하게 못하는, 토션 프리가 없는 커넥션에서는 어떻게 매트릭 그 텀이 상쇄가 되는 거죠? 되죠. 그냥 득실득실 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레비시,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일차적이다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조건을 어떻게 약화시키냐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달라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떤 서브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쪽에서는 레비시비타를 안 쓰는 경우에는 토션 텐서를 계속 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스위치를 이제 커넥션 랩에서 할 때마다 토션을 다 달아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 디테일에서는 사실 좀 쉽지 않고요. 네, 또 다른 코멘트들 또 있으면 또 듣고요. 자, 조금 디테일들을 좀 더 볼게요. 지금 이제 커베이적에 대한 계산을 포함해서 화면이 공유가 되죠. 자, MG 매니폴드는 다 이제 리마니안 매니폴드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마니안의 말도 쓸게요. 리마니안 매니폴드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요 정서에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겠느냐에서 불편한 점들이 나오면 그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누는 정서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요. 괜찮죠? 그래서 어떤 매니폴드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다 로컬 계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어떤 로컬 코디네이션 존재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n 디멘전 매니폴드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어떤 x1부터 xn으로 주어집니다. around p. 그래서 이게 실제로 유클리드 공간의 볼이랑 대응을 사실 지어 놓은 거죠. 정의상. 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미분 어떻게 하는지라는, 어떻게 보면 그 되게 나이브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제가 그리고 기본적인 대상들은 다 무한번 미분 가능한 거를 생각을 할 건데, 무한번 미분에 어떤 당위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필요하면 레귤러리티는 풀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미분 몇 번 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겠다, 약간 그런 정사입니다. 그래서 스무스 펑션을 하나 데리고 올게요.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단어들을 좀 다 정확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다 셋업 되셨죠? 리마니안 매니폴드 있고, 그러니까 레비시비타도 이미 픽스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커넥션 바꾸면 이제 다 다른 얘기란 뜻이에요. 픽스하고 포인트 잡고 그런 로컬 코디네이트 있고 뭐 여러 개 있겠죠. 하지만 그중에 하나 그냥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사실 무관하게 얘는 사실은 어떤 매니폴드가 주어진 시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였고요. 사실은 여기까지 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일단 1차적으로 묻고 싶은 게 이거, 그리고 이거 두 개 이제 다른 거 아시죠? 기본적으로 DF는 디퍼런셜 원폼이고요. 나블라이프는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입니다. 다르죠? 물론 유클리드 공간에서 사실 같게 봤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 이제 눈에 보이시죠? 왜냐하면 크리스퍼 심볼이 이제 개입하니까요. 달라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얘네들을 이제 정의하는 방식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일단 좀 직관적으로 묻고 싶은 거는 이것들을 어떻게 기술하는지랑 그것들에 대한 직관을 좀 머릿속에 좀 바꿔 가고 싶어요. 이건 계속 나올 거니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걸 이제 목표로 하고, 이건 이렇게 적을게요. Question, describe, if, not like. 요게 일단 질문이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뭐부터 출발해야 돼요? 벡터 필드에서 출발해야 돼요.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일단 뭐가 있냐면 벡터 필드로 ddx1부터 ddxn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자, 이제 이것만 해도 사실 제가 나중에 혹시나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떠나고 내년에 그 혹시나 이걸 반복하게 되면 이걸 또 반복하기가 너무나 두려운데요. 근데 사실 몇 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요. 이게 벡터 필드다. 나 이제 괜찮으신가요? 이제 더 이상 그 말 하기가 너무 사실 귀찮고 싫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이걸 얘기하지 않고는 미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 약간 좀 그런, 예,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 지겨우실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더 지겹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요. 이거 다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얘네들을 어떤 걸 원소로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벡터 필드로서 보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포인트마다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보고 있는 거니까 탄젠트 스페이스를 저희가 벡터 스페이스로서 보고 있어요. 파이나이트 디멘전al 벡터 스페이스. 다 괜찮죠? 그러면 듀얼 스페이스를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벡터 스페이스랑 듀얼 스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너 프로덕트랑 무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V가 있으면 V스타가 나옵니다. 물론 리니어 알제브라를 저희가 배웠을 때는 이 어떤 V랑 V스타가 똑같은 디멘전의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고 하고 똑같은 디멘전이니까 벡터 스페이스로서는 아이소모픽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 아이소모피즘은 더블 듀얼이 아닌 순간에는 베이시스를 잡아서 아이소모피즘을 기술을 해야 돼요. 근데 알 바 아닙니다. 저희는 베이시스 있거든요. 맞죠?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듀얼 베이시스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dx1부터 dxn이 되는 거죠. 얘네가 이제 그 사실 이제 기호로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도 많이 쓰고 보통 예, 요 정도로 이제 쓰도록 할게요. 기호를. 사실 이 기호도 사실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벡터 번들의 섹션이니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안 할게요. 그냥 요 정도로 이거 화면이 그렇죠. 자, 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 근데 계속 여쭙습니다. 혼자서 하실 때 편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서에서 만약에 그 이제 안 되실 것 같으면 좀 애매할 것 같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듀얼 베이시스니까. 여기까지 다 편하신가요? 그래서 요 레벨에서는 현재 매트릭을 서술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벡터 스페이스 레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달이 되나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혹시나 분들 입장에서 일단은 리니어 알제브라인가 보다 하면 리니어 알제브라 왔거든요. 그래서 이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이게 저는 이제 이게 하도 이제 언어가 이미 그 만성적으로 익숙해진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이 없는데 그 학부 리니어 알제브라를 공부하면 듀얼 스페이스를 잘 다루지 않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프레드버그나 이런 책들을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듀얼 스페이스를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n 차원 공간에서 m차원 공간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있으면 n by n 매트릭스가 나오거든요. 그 녀석이 어떤 듀얼 스페이스와 듀얼 맵 기술하면 정확하게 이놈의 트랜스포즈로 뒤집어주는 맵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쓰는 디테일들나 그거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알제브라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 이제 학부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대학원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수학 어떤 그 뭐가 있냐고 하면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리니어 알제브라랑 해석학개론. 리니어 알제브라는 뭘 하든 만국 공통으로 필요하고요. 해석학개론은 왜 필요하냐면 그래야지 뭔가를 서술하는 법을 아는다는 뜻이니까. 나머지는 지식은 사실 쌓으면 되거든요. 말이 그렇긴 하지만. 사실 공부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긴 하죠. 근데 실제로는 대학원 가는데 필요한 거니까 두 가지가 전부라고 하면 틀린 바는 아닙니다. 자, 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괜찮으면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DF의 어떤 기술인데 여기서 DF는 어떻게 정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원텐서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원텐서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코베리언트, 컨트라베리언트 텐서 이런 단어를 구분하지만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그 물론 이게 의미가 있는데 안 중요하다는 거가 아니라 이 오히려 중요한 건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면 그냥 맞춰서 쓰는 그런 정서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름을 부르는데 사실 별 관심이 없고요. 이건 정의되는 방식이 코디네이트 와이즈하게 이건 이제 로컬 코디네이트 따가지고 했다는 뜻이죠. 파셜 데리베티브는 의미 전달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제 붙여주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혹시나 미분기하나 기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인덱스를 사실은 위로 쓰느냐 아래로 쓰느냐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역시 그냥 의미가 통용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어떤 중요하게 따져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는. 근데 이제 저는 일단 별 구분 안 하고 그냥 아래로 그냥 편하게 썼습니다. 괜찮죠? 근데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코디네이 와이즈하게. 그럼 바꾸면 어때요? 바꾸는 거에 따라가지고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원텐서에 사실은 해당합니다. 벡터 필드 원텐서고요. 네, 그렇죠. 벡터 필드 원텐서. 그 펑션 왜 그 텐서라는 단어는 펑셔널 리니어리티인 동시에 그 원텐서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얘는 벡터 필드를 한 개를 받아주죠. 동의하세요? 벡터 필드를 한 개를 받아주는 겁니다. 자, 얘가 이제 데피니션이고요. 이거 괜찮나요? 이걸 디퍼런셜 원폼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혹시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다 편하신가요? 이제 나중에는 그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꺼낼 겁니다. 네, 강민 선생님. 네. 제가 그 이그젬플 들으신 거에서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게 저게 크로네커 델타인가요? 네, 크로니컬 델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i랑 j가 똑같을 때만 1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로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강민 선생님. 약간 비껴가는 질문일 수 있어서 그냥 어 근데 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확률론에 보면 아주 초반에 그 인티그럴 하는 걸 할 때 거기서도 내가 적분을 취해야 될 펑션이 있고 그거에 그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그거에 딱 대응되는 놈이 하나 있다. 그게 이제 펑셔널인데 이제 적분을 취할 그 약간 오퍼레이터의 느낌으로 그 듀얼이 있다라는 걸 옛날에 기통에서 한번 얘기해 주셨고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불편한 건 지금 노트에 쓰여 있는 건 전혀 매트릭이 들어가는 곳이 없죠. 없는 게 없죠. 그렇죠. 보이는데 그 확률론엔 그 적분을 하려고 맨날 PX 아니면 뭐 매저가 따라다니잖아요. 근데 혹시 그 PX가 약간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의 느낌으로서 언제나 상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둘의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나중에 좀 따져보고 싶긴 한데요. 좋은 질문인데, 그 이것도 좀 그 두 가지에서 좀 약간 얘기를 좀 다르게 가져가고 싶은데 하나는요, 그 응용하시는 분들 입장과 또 하나는 어떤 그 순수 수학을 어떤 하는 이제 하고자 하는 미래 어떤 후세대 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약간 잠깐 화면 공유를 잠깐 끄고 잠깐 이제 잡사를 좀 하고 넘어가면 그 제가 이제 그 박사 공부 시작했을 때 이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소기하를 공부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복소기하 이제 공부를 하면 그냥 실질적으로는 기하해석으로 가거나 대수기하로 가거나 둘 중 한 노선을 가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저는 굳이 따지면 기하해석 노선이긴 해요 굳이 따진다면 근데 이제 그쪽으로만 연구를 하진 않고 대수기하도 하는데 그 박사 초년차 때 지도 교수님 하셨던 말씀이 그 다음 세대는 둘 다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제 공부량이 미치거든요. 그 실제로 하나 하는 것도 그 버거운데 그 양쪽을 다 이제 그 요구를 들었었는데 어 그거에 충실하게 맞다고는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 오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갈 거고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지금 어떤 순수학적으로 후세대들이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확률 미분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이게 보통 이제 확률론만 해도 박사학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미분기야만 해도 박사학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잖아요. 이 단어도 굉장히 미스리딩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순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필요 조건도 맞고 중요한 것도 맞지만 응용 사이드에서 어떻게 어떤 쓰이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확률론과 리만기아의 언어를 같이 하는 그런 후세대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제 개인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커리어 와이즈한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커뮤니티에 굉장히 기여할 거라고 어떤 보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들을 배우는 게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도구가 늘어나니까 뭐 좋을 거잖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어떤 면들이 좀 있냐면 그리고 응용하시는 분들한테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어떤 면이 있냐면 양쪽을 좀 오갈 수 있는 면이 있어. 그래서 내 어떤 커리어 스테이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수학적인 언어를 알게 됐을 때 구체적인 것들이 관심이 가고 어떤 뭐 경제적인 보상에 더 관심이 가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집중해서 인더스트리에서 하는 순간도 있다가 근데 언어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뭐 논문들을 쓰면서 학교로도 점프를 할 수가 있는 근데 지금은 보통 한쪽으로 커리어를 트는 순간 이제 구조적으로 다른 한쪽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 때문에 이 어떤 물론 아직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언어들은 이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브릿지로서 사실은 기여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확률론 언어만 이제 배워놓게 되면 이게 기하학적인 걸 모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확률 어떤 기하학만 배우면 그런 기하해석 논문들의 어떤 이제 그런 것만 쓸 줄 아는 약간 그런 게 되는데 양쪽을 알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그 개인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커리어에서도 사실은 좀 어떤 커뮤니티 입장에서 사실은 중요할 수 있다.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랬을 때 사실은 지금까지 본 계산을 제가 이제 사족을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제 본 계산에 있어서 확률 비분기하가 갖고 있는 슬로건이 있어요. 어떤 슬로건이냐면 모든 디퍼런셜을 스트라토노비치 디퍼런셜로 바꿔라. 그래서 지금 매트릭이 없는 것도 없는 건데 그렇죠? 지금 매트릭이 어딨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뭐도 없냐면 랜덤도 없습니다. 맞죠? 랜덤도 없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확률론 사이드에서 생각을 하셨다면 예를 들어 이제 그냥 유클리드 공간에다가 유클리드 브라우니안 모션을 주고 그 녀석에다가 어떤 D를 취하는 것들은 확률론의 어떤 레퍼런스를 보겠으면 받아들이셨을 텐데 여기서는 사실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셨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욕구 자체가. 괜찮나요? 그래서 이게 DF에서 이 F는 물론 당연히 이제 스무스 펑션이고 그러니까 이제 스무스 펑션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뭐 그냥 오케이지만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 파라미터 패밀리잖아요. 랜덤 베리어블에. 그놈에다가도 우리는 D를 취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화요일에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등가 기술로서 확률론적으로 기술하라. 도 사실은 할 줄 알게 시키고 싶은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텐서 미적분학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는 이제 확률 미적분학이죠. 그런데 이게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계산 단지 뭐 하고 있는 거에 지나잖아요. 공간은 유클리드가 아닌 데서 기술하고 있을 뿐이에요. 단지 조금 더 확장한 거죠.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동의하세요? 그러면 유클리드 공간에서 어떤 확률 미적분학을 하는 게 대학원 확률론이라고요. 통상적으로 배우는. 근데 그게 유클리드 공간 이유가 없거든요. 똑같은 이유에서 그러면 유클리드 공간이 아닌 데에서 확률론적인 대상들을 기술하면 뭐 역시 다 나오겠죠. 크리스피시가 안 나올 리가 없을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물론 기술이 이렇게 디터미니스틱하지는 않겠지만 약간 그 정도 직관을 갖고 계시면 일단은 괜찮은 것 같고 그 확률론 쪽에서 등장하는 디퍼런셜 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기죠. 사실은 디퍼런셜 폼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노테이션이 그럴 뿐. 그래서 실제로 갖고 있는 거는 적분밖에 없죠. 사실은요. 그 적분에 해당하는 그냥 인테그랜드를 그 에런 센스에서 유니크하니까 그냥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 매트릭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적분을 이미 픽스를 해놓고 가지고 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관점은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얘도 사실은 실제로는 G가 있으니까 G가 이제 규정하는 볼륨 매저가 있고요. 그 매저로부터 이것들을 기술할 수 있느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술은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이제 찾아보시면 뭐 어떤 뭐냐 해밀토니안 기술 뭐 이제 약간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이제 기술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상관이 있긴 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고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실제로 어떤 거를 거쳐서 정의를 하냐면 리스 표현 정리를 토대로 정의를 하죠.
그 with representation. 티어럼을 이용해서 define하는 것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df가 벡터 필드 한 개를 받아주죠. 벡터 필드 한 개 넣어주면 이거가 이제 매트릭 G가 여기서 개입을 하고 매트릭 G가 개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리얼이니까 그냥 사실 슬롯의 위치는 어차피 시메트릭 투 텐서니까 상관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얘를 만족하는 유일한 벡터 필드 F로서 그레이던트 벡터를 정의합니다. 데피니션. 정의 이해 갔어요? 지금 DF는 규정이 됐습니다. 동의하세요? DF는 규정이 됐고 좀 더 뜯어볼게요. 그 약간 이게 그냥 포멀리지만 와닿는 선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와닿으시라고. 그 DF는 결과적으로 뭐에 지나지 않냐면 이놈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지나지 않아요. 동의하세요? 근데 이놈들은 기본적으로 뭐를 받아주는 거냐면 이거 텐서입니다, 전부 다. 텐서니까 펑션에 대한 리니어리티를 다 들고 있어요. 처음부터. 맞죠? 그러면 얘네들이 베이스잖아요. 벡터 필드 레벨에서는. 맞나요? DXI라는 놈들 입장에서 보면 DXI들은 벡터 필드를 아무렇게나 받을 수 있는 녀석들이죠. 그러니까 DF 그리고 DF는 지금 이제 그런 것들 다시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거니까 앞에 붙어 있는 그냥 함수일 뿐이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DF가 펑션 아까 벡터 필드 X를 받는 거는 자명하죠. 만약에 벡터 필드 X가 있으면 X를 DDXI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가 있을 것이고. 맞죠? 업투 어떤 코에피션트 펑션에 대해서. 그럼 그거 이제 집어넣으면 표현이 나오겠죠. DF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좌변은 잘 정의해야 됩니다. 괜찮죠? 좌변은 잘 정의가 되고. 근데 이제 우변의 경우도 보면 일단 매트릭이 있다고 했고 처음부터 매트릭 G가 있다고 첫 줄에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는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역시 서형대수의 리니어 알제브라의 그러니까 리니어 펑셔널의 정의. 그래서 리니어 펑셔널을 정의할 때 지금 이거는 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냐면 그 그냥 리니어 알제브라 한 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가 있어요. 파이나이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 오버. 제가 아마 기대수에서 이런 식으로 성형게 다 적어놨을 텐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듀얼 스페이스가 정의가 되고 이거 모으면 이게 벡터 스페이스 이걸 듀얼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맞죠? 그래서 여기서 원소를 아무거나 하나 데리고 와요. 여기서 원소를 하나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뭐가 존재한다? 그 리지 레프레젠테이션 가르쳐 주는 거는 유니크한 V가 존재해서 뭔지 아시죠? 얘가 내적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V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리즈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가 키고요. 근데 이거를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일로 간주를 하면 그걸 이제 탄젠트 번들로 벡터 필드 레벨로 확장하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게 그래야 되는 벡터 필드고요. 정의가. 그래서 그냥 리즈 레프레젠테이션 사실 갖다 쓰는 겁니다. 단순하게. 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DF 자체도 지금 그러니까 DF를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DF가 지금 이제 이거 두 개가 듀얼 오브젝트가 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요. 그냥 일단 정의 레벨에서 단순히 본다면. 제가 지금 이 얘기들을 왜 하고 있냐 우리가 이제 텐서들에다가 막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텐서의 가장 쉬운 경우들입니다. 그 어떤 원 텐서의 경우가 이제 벡터 필드라는 디퍼런셜 원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 이제 n 텐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k 텐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라이프니츠를 그냥 존중해가지고 하면 그냥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레벨부터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혹시 그래도 정의나 그 불편한 점 있으시면 일단 듣고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의 데피니션. 그래서 이 정의만 뜯어보시더라도 당연히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는 우리가 유클리드에서 했던 그거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의상 자명한 거예요. 질문 없나요? 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자 그러면 네 권정 선생님. 제가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에 잘 안 익숙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이게, 스무스하게 잘 이어진다는 거를 어디에서 보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알아들었습니다. 그
일단 기본적으로 F는 스무스이고요. 기본적인 어떤 그 그레디언트 벡터를 이제 정의를 할 때. 근데 스무스가 필요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 레귤러리티는 그거에 대응되게 약화를 시키면 그냥 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기술 자체가 일단은 투 스텝인데요. 이제 첫 번째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요 써봐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디펜드하기 익스프레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텐서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코디네일 가지고 실제로 써보면 이 마크 정도로 적어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독갈모 책 읽으시면 대충 다 읽히는데 DDXI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야 돼. 동의하시죠?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바이 데피니션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얘가 되어야 돼요. 바이 데피니션. 혹시 괜찮아요? 만약에 어떤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적혀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DDXI를 집어넣었고 듀얼 베이시스 관계 때문에 I 번째 인덱스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 펑션만 살아남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냥 역시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여기서 그래 텐서라는 사실을 썼고요. 텐서라는 사실이 필요하죠. 이렇게 되냐면 리니어리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쪽 레벨을 살펴보면 이쪽을 보기 위해서 얘는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벡터 필드입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벡터 필드. 동의하시죠?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는 벡터 필드로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에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벡터 필드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적혀야 되냐면 A1 DDX1 AN DDXN 이렇게 적혀야만 됩니다. 로컬하게는요. 당연하죠? 벡터 필드의 베이시스의 리니어 커뮤니케이션 적혀야 되니까요.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라이트 핸드 사이드에 다시 적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적히고 각자가 이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형식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럼 어떤 식으로 형태가 적히냐면 A1 펑션 리니얼리티에서 아까 텐서리어라는 성질 때문에 튀어나가고 펑션이지만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인덱스를 1i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시미트리 있으니까 그냥 i1이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1i라고 쓸게요. 상관없죠? 스위치할 수 있으니까 시미트리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이거 형태가 제가 이게 연결이 계속 섞고리는 게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표현들은 모든 i에 대해서 참이죠. 맞죠? 이미 i를 고르더라도 여기서 뭐는 안 바뀌냐면 이 i랑 A1부터 AN은 당연하지만 의존성이 없어요. A1부터 AN은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가 주어지는 시점에서 고정이 됩니다. 동의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매트릭스로 다시 표현을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적힐 거냐면 좌변은 컬럼으로 적힐 거고요. df dx1부터 해서 df dxn 이렇게 적힐 거고요. 괜찮나요? 그냥 i 다 늘려 쓴 겁니다. 그래서 컬럼 벡터로 만들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힐 거고요. 맞죠? 여기가 GIJ가 나오겠죠. 이해 가셨어요? 약간 복습하실 때도 혼자 되는지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탁 막히면 이제 거기서부터 뭐 레퍼런스 이제 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지금 목적은 A1부터 AN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이 G는 매트릭이기 때문에 파지티브 데피니션입니다. 또 리니어 알제브라. 파지티브 데피니션은 아이겐 밸류가 다 양수라는 뜻이고 특히 인버터블합니다. 맞죠? 그래서 뒤집을 수 있어요. 역함수로. 아, 죄송합니다. 역행렬로. 역행렬로 뒤집어주게 되면 보통 이거를 역행렬을 이렇게 어퍼 인덱스로 씁니다. 그래서 어퍼 인덱스로 뒤집어주게 되고 계속 제가 이렇게 씁니다. 얘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죠.
구했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를 가르치냐면 A 서브 K가 있으면 A 서브 K가 뭘로 규정이 된다는 얘기냐면 G 그 여기서 이제 실제로 규정되어지는 방식이 그 이 K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K라는 인덱스를 두 개, 죄송합니다. 그 이게 I라는 인덱스를 두 개 썼으니까 썸이 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힌다는 뜻이 죄송합니다. 여기 F도 있어야 되죠. 이렇게 적힌다는 뜻이 되죠.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그레디언트 벡터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형태가 원래는 뭐였냐면 AK, DDXK였죠. 아까 우리는 이 A 서브 K 결정하고 싶었는데 맞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결정이 되는 형식이 GIK, DF, DXI, DF, DDXK. 그래서 I도 지금 두 개고 K도 두 개니까 실제로는 썸이 두 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자, 이게 그래서 아까 이제 권정 선생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제가 두 단계를 거치다고 했는데요. 1단계는요. 정의 가지고 적어보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동의하세요? 정의 가지고 적어보면 로컬 코디네이트는 반드시 이렇게 적혀야 된다. 괜찮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텐소리얼한 프로퍼티랑 매트릭에 대한 파지티브 데피닛 그래서 인버터블 하고 다 썼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우기면 돼요? 모든 표현들이 이거에 의존해서 바뀐다고 하면 되죠. 로컬 표현은 이거라고 말하는 순간 결정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정의하면 지금 이게 왜 스무스하냐? 스무스한 여하는 이 개수의 스무스니스랑 상관이 있는데 얘 애시당초 스무스 펑션이고요. 매트릭도 애시당초 스무스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인버터블하게 뒤집어도 크레머라우 뭐야 크레머즈 룰그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크레머즈 룰 가지고 이제 보면 얘도 그 인버터블한 것도 그 인버스 컴포넌트도 다 스무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곱해서 스무스 오브젝트가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끝낼 게 아니라 그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를 포함해서 이런 미분기하의 어떤 계산들을 할 때는 요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의를 하고 실제로 이제 적어보면 이게 정의고요. 다시 보지만 포멀리지만 정의는 이거고 실제로 적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다 프로덕트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다 프로덕트는 GIJ가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인버스로 뒤집어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I랑 K가 똑같을 때만 살아나니까 그게 정확하게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미분하는 거랑 딱 대응이 되죠. 그래서 유클리드 공간의 경우에는 DF를 취하는 거랑 나블라이프를 취하는 게 같습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유클리드 경우에 한정해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절대 아니죠. GIK 이펙트가 들어가니까. 맞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 필드는 절대로 컴포트와이즈한 미분이 아니다. 자, 이제 이 얘기들을 계속 해왔던 거고요. 이 정의로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데 여기서 굉장히 하나 불편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형태가 좀 꼴보기 싫습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물론 예쁘긴 해요. 이 정도면 예쁘긴 한데 그레디언트 F를 지금 기술할 때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냈어요. 그냥 정의 가지고 해보니까 나와요. 그건 오케이. 근데 그거 말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도가 이해가 된 어떤 것과는 별개로 그거는 이제 알겠다 쳤을 때 그럼 이 표현이 사실 어떤 의미를 갖는 표현인가?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괜찮나요? 자,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좀 약간 주관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을 포함해서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일단 듣고요. 앞으로 뻔질나게 사실 어떤 계산할 때 하시게 되는 직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코베런 데리버티브 타입들의 어떤 텐서에 대한 미분할 때. 네, 권정 선생님. 어, 이거 보면서 들었던 게 기하학적 통계 시간이었는지 여기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RN에서의 이제 뉴턴 랩선 메서드 할 네, 때 네, 네, 네. 네. 이제 할 때 그거랑 이제 똑같다. 저번에 했던 정확하게 이제 G를 이제 더블 맞아요. 그걸로 딱 정했을 때 그거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것 같고요. 네, 그 네,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맞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때 또 요거를 느꼈던 게 요게 결국에 지금 이제 리만 기하가 좀 더 깔렸으니까 생각이 드는 게 요게 결국에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그 벡터를 뭔가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웹으로 이제 딱 땡겨온 것처럼 계산이 무조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느낌이. 네, 네, 네.
그냥 네, 네, 맞아요. 그 그냥 PC 인포메이션 매트릭 기준으로 그레이드는 벡터라니까요. 이거 이제 이 형태 보시면 아 그거 당연한 거네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쵸. 그게 일단 있고요.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있으면 또 듣고요. 한 가지 정도 오늘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계산의 의미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한 얘기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혹시 지금까지 얘기들 들으시면서 혹시 불편하신 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노트는 어떤 관점에서 보시냐면 내가 똑같은 거 할 수 있냐? 이게 어떤 외운다는 정서 말고요. 그레디언트 F, DF 이런 것들을 내가 편하게 로컬 코딩에서 잡아가지고 작업할 수 있느냐라는 견지에서 보시라는 거고요. 근데 혹시 그런 측면에서 여기까지 지금 본 것 중에 질문이 있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저희가 그럼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면요. 지금 저희가 본 거는 미분기하 혹은 기하 해석에서 부르는 말이 단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 단어가 뮤지컬 아이소모피즘입니다. 진짜로요.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어떤 지오메트릭 플로우나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기본으로 탑재하고 쓰는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DF랑 나블라 F를 이게 원텐서거든요. 원텐서 간에 마음대로 바꾸는 법을 지금 저희가 배운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유도는 저희가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정서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는요. 마음속으로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는 컨트라베리언트 텐서고 나머지 하나는 코베리언트 텐서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단어에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바꾸는지 알면 끝이거든요. 실제로는요. 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지금 이제 이거 유도 어떻게 했는지를 다 까먹으시는 가운데 다 까먹으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다 까먹고 이 형태만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형태를 보면요. 얘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편하시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좀 꼴상사납게 어떻게 적혀 있냐면 여기서 이 어퍼 인덱스가 들어가 있고요. 동했죠? 어퍼 인덱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는 i번째에 대해서 미분하는 녀석들이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펑션을 다 달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벡터 필드여야 되니까 얘네가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희가 유도한 거예요. 동의되세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기서부터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본 프로세스는 이거예요. 이쪽이에요. DF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리지 레프레젠테이션을 거쳐가지고 어떤 이 리니어 펑셔널에 대한 어떤 매트릭을 토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 표현을 눈으로 보시기에 오히려 좀 더 좋게 이 표현을 살짝 바꿔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지 말고 어떻게 보시냐면 얘도 그럼 제가 똑같이 표현해 보면 제가 일부러 인덱스 똑같은 걸 맞출게요. 이렇게 쓰면 이제 기호 이해 가시죠? 인덱스 i 두 개 도니까 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 좌측에 있었던 녀석을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거 실제로 어떻게 변환하고 있는 건지 눈에 들어오세요? 일단 이놈으로 바꿔야 되죠. 당연한 얘기죠. 하나는 디퍼런셜 원폼이었고 하나는 벡터 필드였으니까 그 녀석에 대응되는 베이스를 바꿔야 됩니다. 당연하죠. 듀얼 베이스로 바꿔줘야 돼요. 듀얼 베이스로 표현을 바꾸면서 거기서 실제로 얘네들은 이 표현은 그대로 달아야 되죠. 이 정보는 갖고 있어야 돼요. 동의하시죠? 이거는 같아야 돼요. 맞죠? 그 하나는 베이시스를 듀얼 베이시스로 바꿨고요. 하나는 원래 우리가 편미분했던 정보는 그대로 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바뀐 겁니까? 얘가 등장하죠. 이거를 제가 색깔을 바꿀게요. 얘가 등장했죠. 이놈. 그러니까 실제로 이놈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이펙트인 거예요? 타입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먼 폼에 해당했던 타입을 벡터 필드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제로 뭘 곱해주는 것이다? 매트릭의 인버스로 곱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관찰했었던 거예요. 실제로 유도했던 과정이. 그러면 뒤집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만약에 그러면 제가 시작을 여기서 제가 어 형태를 이렇게 잡게요. A1, DD 이것도 제가 형태를 그러면 그래서 반대로 제가 벡터 필드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벡터 필드로 그래서 J라고 쓰고 AJ라고 쓸게요. 그럼 벡터 필드 나오죠. 이거 반대로 할 수 있나요?
반대로 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는 거는 매트릭의 인버스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 이해 가시죠?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는 건 매트릭 인버스를 곱해주는 순간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봤던 관찰은. 그 얘기는 반대로 하는 건 실제로 뭘 곱하면 되는 거예요? 매트릭 자체를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럼 뭐가 될 거냐면 G, IJ, AJ, DXJ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럼 매트릭 인버스 곱해주면 딱 나올 거잖아요. 이놈이. 이해 가시나요? 왜냐하면 GIJ랑 어퍼 인덱스로 곱해준 거가 인버터블 관계니까 딱 아이덴티 매트릭스 되고 딱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를 만들어낸 거냐면요.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어낸 거. 이걸 뮤지컬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벡터 필드고요. 이쪽은 그 디퍼런셜 원폼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트릭이 픽스가 돼 있으면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알거든요. 원폼이 있으면 벡터 필드로 바꿀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원폼에서 벡터 필드로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 외우라는 정석은 아닙니다. 원폼에서 벡터 필드로 바꾸는 건 매트릭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되고요. 그 반대로 벡터 필드에서 그 원폼을 만들어주는 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매트릭을 그냥 곱해주면 장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벡터 필드 레벨에서 매그니튜드를 어떻게 재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매트릭을 가지고 그러면 디퍼런셜 원폼도 다 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 아닌가요? 우리는 기준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장난질을 엄청 해볼게요. 자 이제 얘기는 다 끝났는데 이 얘기를 좀만 해석을 각자 해보고 그 이건 생각대로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손으로 해보면 사실은 배우는 정서에 가까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형태를 썼어요. 그럼 이거 의미 명확합니다. 이거 실제로 놈스퀘어라는 건 매트릭에다가 똑같은 거 두 개 집어넣었다는 의미일 수밖에 없어요. 리니어 알지브라 레벨에서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여야 되냐면 요 의미여야만 돼요. 맞죠? 이렇게 적으면 별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그럼 실제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말되게 할 수 있나요? 말되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말이 되게끔 바꾸는 법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도 다시 보면 얘는 실제 의미는 이거예요. 이게 원래 그레디언트 F의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희는 이 관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해줄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사실 불러주는 행위냐면 컨트랙션이라고 불러주는 행위인데 그래서 이제 좀 포멀한 단어들을 좀 쓰기 시작하면 리만 커베이처 포텐서를 컨트랙션하면 리치 투 텐서가 나오고요. 리치 투 텐서를 한 번 더 컨트랙션을 하면 스칼라 커베이처가 나옵니다. 제로 텐서로서. 그래서 컨트랙션은 투 텐서를 한 번에 죽이는 방법인데 지금 이제 보면 여기서 지금 이 텐서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냐면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관점이 좀 다른데 그 얘는 원 텐서 두 개가 들어간 거죠. 원래는요. 벡터필드 한 개니까. 그런데 어떻게 치사하게 바꾼 거냐면 다른 원 텐서를 다른 타입으로 슬쩍 바꿔요. 그게 나블라 F를 DF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먹이면 텐서 두 개가 딱 죽죠. 그래서 텐서 두 개를 하나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형변환을 해버려가지고. 그러면 이런 얘기죠. 벡터 필드를 두 개를 집어넣어. 그러면 벡터 필드 안에를 디퍼런셜 원법으로 저희가 바꾸는 법을 알죠. 방금 한 뮤지컬 아이소모피즘을 이용을 해주면요. 말 수긍이 가셨나요? 벡터 필드가 만약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하나를 바꿀 수가 있죠. 내 마음대로. 그러면 그거 두 개를 서로 매겨요. 그럼 두 개가 그냥 더 이상 벡터 필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펑션으로 죽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만 커베이처 포텐서가 있으면 슬롯이 이렇게 네 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위치를 컨트랙션 시켜요. 그러니까 컨트랙션 시킨다는 거의 실제 뜻은 어떤 의미냐면 그 하나를 디퍼런셜 원법으로 바꿔서 그 나머지 슬롯의 벡터 필드를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럼 실제로 기술해 보게 되면 그럼 이 두 자리가 죽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슬롯만 자유도가 남아요. 이렇게 정의하면 리스텐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적어보게 되면 리니어 알지브라의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요. 컨트랙션은 정확하게 뭐 어떤 얘기냐면요. 매트릭스로 적고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구하는 거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이건 해보십시오. 이건 나중에 어차피 그 질문들 나올 텐데 그때 가서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리니어 알지브라를 어떻게 다 재해석하는지에 대한 행위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냐면 하나는 이제 지금 원 텐서 레벨에서 미분한 원 텐서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의 K번째 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각각의 형태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물론 어딘가 레퍼런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외우는데 미분기하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관점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는 벡터 필드 간의 어떤 이 매그니튜드를 어떤 매트를 가지고 구하는 걸로 환원을 시킬까의 논제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그런데 이제 이 변환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리마니안 지오메트리라는 전제하에서. 괜찮나요? 이것들은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좀 믿으시면 좋냐면, 그러면 이게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이 형태. 이 형태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이다? 원폼을 벡터 필드로 바꾸는 데 있어가지고 매트릭을 곱해주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린 정의 가지고 유도를 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그냥 우발적인 그냥 코디네이트 익스프레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보시면 그 되게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어요. 그러면 그 제가 한 가지 더 엑서사이즈로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엑서사이즈. 생각해 보시오. 입니다. 자, 이제 어느 시점부터 저희가 또 당연하게 뭐를 쓸 거냐면요. 라플라시안 당연하게 쓸 거거든요. 근데 라플라시안은 매트릭에 의존돼요. 근데 이제 그 위키가 됐든 레퍼런스들 뭐 편하신 거 어떤 걸 뒤져가지고 보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실제로 코디네이트하게 적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제가 이제 표현을 적어볼게요. 이거 실제로 표현 적어보면 만약에 이렇게 적히면 이거 유클리드 라플라시안이에요. 근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피 심볼을 달고 나와야 돼요. 달고 나오면 어떻게 적히냐면요. 외우지 마십시오. 외우라고 적어드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놈이 튀어나와요. 이렇게 적혀요. 실제로 라플라스 벨트라미 오퍼레이터를 적어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가 일단은 숙제인데요. 괜찮아요? 그 답 모르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해석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해석은 많은데 이게 뭔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거 제가 지금 숙제로 왜 드리냐면요. 저희가 뭐를 알고 있냐면 이게 사실은 뭘 하는 거랑 같냐면요. In fact 이게 사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F라는 스무스 펑션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3분 안에 다 적겠습니다. 스무스 펑션이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저희가 뭐를 만들 수가 있어요? DF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배웠어요. 이제 알죠? 이거 알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 지난번에 드렸던 숙제가 있습니다. 그 방송 선생님께서 정답을 맞추신 거. 그러니까 얘를 원폼으로 본다면 문제 없죠? 원폼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우리 이거 뭐 하는 줄 알아요? 이거 배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거 실제로 계산해 보면요, 뭐 나오냐면요, 그 방송 선생님께서 이제 그 슬랙에 적어놓은 게 답인데요. 이거 실제로 적어보면 마이너스 크리스플 시블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크리스플 시블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형태가 만약에 제가 이거 오메가를, 물론 이제 답을 이제 알고 있지만 오메가 1 dx1, 그러니까 이거 그냥 i 표현으로 바로 쓸게요. 그냥 일부러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서 오메가 i가 실제로는 파셜 데리버티브입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 실제로 코비넌트 데리버티브를 취해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d 오메가 dxk, 이거의 어떤 제곱. 네, 요렇게 일단 표현이 그 i 번째에 대해서 튀어나오고, 표현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델 감마 얘 i 번째 있어야 되고, i 번째 있어야 되고, 여기 i 번째 인덱스 돌아서 썸 돌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k 돌아야 되고, j도 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j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산해 보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형태가 어떻게 적히냐면, 형태가 실제로는요 d 제곱 f dxi dx, 이거 알아들으라고 지금 적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시라는 그냥 취지일 뿐이에요. 이렇게 적혀요. 이렇게 적거든요. 실제로 적어보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구한 이 라플라시아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요 이놈에 뭘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놈에다가 인버스를 사실 취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인버스, 여기까지 지금 형태가 똑같죠. 여기까지 지금 형태가 비슷해 보이고, 비슷해 보이나요? 그 다음에 인버스를 쫙 고쳐놨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한 거에서 뭔가 인버스를 곱하는 행위가 굉장히 비자명한 행위죠. 뭔가를 바꾸고 있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바꿔주고 있는 거가 사실은 트레이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외계어로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익숙해지면. 아, 그 어떤 커베이지, 그러니까 투 텐서가 있으면 제로 텐서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한 거 사실 그냥 그거 쓰는 거거든요.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생각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은 건데
처음에 보면 그 적응이 안 돼가지고 좀 애매한 약간 그런 것들에 해당하죠. 처음에 굉장히 헤맸던 것들이었어요. 그 어떤 인스트럭터 없이 이제 배웠을 때. 뭔 말인지도 이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 이제 이 정도로만 일단 얘기를 좀 정리하겠고요. 그 이해하라고 드리는 거 아닌데 나중에는 편해져야 됩니다. 라플라시아는 헤시안 매트릭스의 어떤 컨트랙션이다. 혹은 헤시안 매트릭스의 트레이스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저희가 편하게 갖다 쓸 거고요. 괜찮나요?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그러니까 이제 좀 헤매 보시고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오히려 알겠는데 모르겠는 그 결에서 좀 헤매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편해지면 이제 유클리드 라플라시안 이런 것들은 그냥 껌이죠. 그냥 너무 당연한 그런 게 되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사실 저는 이거 계산할 때 어디서 많이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 관련해서 이거 논문이 아니라 저기 유튜브 강의를 찾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 계산할 때 그 민코프스키 공간이 나오잖아요. 매트릭이 나오면서 거기서도 이제 그러니까 4차원 공간을 그러니까 4차원 시공간이지만 그런 걸 쓰면서 계산하는 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최종적으로 리치 스칼라까지 유도를 하는 거를 봤었는데 그 과정 중에 이제 이렇게 투텐서를 날려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포텐서를 투텐서로 만들어서 리치 텐서로 만들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 과정을 이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진 못했는데 그냥 약간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요, 이 컨트랙션을 취한다는 것도 굉장히 깊어요. 사실은 이것도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실 평균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실제로는 적분을 하는 행위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참 이게 뭔 멍멍이 소리야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어서 그래서 리치 텐서가 필연적으로는 섹셔널 커베이지의 평균이 나옵니다. 필연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형태를 가지고 이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요 공부들 할 때 일단은 형태가 있고 예시를 보는 건 이제 좋은데 이게 철학 이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형태로부터 이 철학이 클릭이 돼요. 그죠? 말 괜찮나요? 이게 그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유도한 형태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나한테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편하게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그레디언트 벡터도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미상 DF를 이렇게 바꾸니까 텐서 타입을 변환하니까 저렇게 뭔가 곱해지겠구나. 이런 게 왜 중요한 직관이 되냐면 그러면 나중에 논문이나 이런 거 읽을 때 매트릭 인버스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 보면 내 관점이 생깁니다. 이거 실제로 어느 텐서 이 텐서를 지금 형변환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되게 중요한 직관이 되고요. 혹시 또 다른 코멘트들도 있으면 또 듣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마지막에 트레이스 익스프레션을 못 적었는데 아, 혹시 화면 제가 잠깐 사실 화면 공유를 끈 게 아니라 이 지금 접불 때문에 계속 화면 공유가 꺼지는 사실 건데요. 아, 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봤는데 막 압도당한 무서운 단어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뭔가 비슷한 것 같아서 코멘트 성격으로 말씀드려보면 엔도모피즘이란 단어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커넥션도 뭐 엔도모피즘, 밸류드, 원, 어, 원폼, 백, 커넥션 백, 원폼. 예. 네. 네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엔도몰피즘이 방금 DF에서 저 F, 그레디언트 F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걸 지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더 달라요. 있나요? 좀 다른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케이스가 아니신 걸 제가 명확하게 알지만 이게 어떤 고바야시 노미즈와 같은 책들을 이제 읽다 보면 어떤 커넥션 원폼을 꺼내서 어떤 커베이처 그 투폼으로서 어떤 이제 카타니 스트럭처 이퀘이션 이런 식으로 기술들을 보다 보면 그 뽕에 차는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누가 지금 말씀하시나요? 지금 얘기가 잠깐 들리는데. 제 강아지가. 그렇군요. 그, 근데 이 어떤 추상적인 프레임워크는 언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쓰다가 코디네이트 쓰기 어려울 때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술한 모든 기술들을 로컬 코디네이트 잡고 기술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분명히 어떤 상황이 존재하냐면 나 코디네이트 잡고 하고 싶지 않 계산을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거를 회피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커넥션 원폼과 그 커베이처 투폼으로서 기술하면 실제로 오소널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할 계산을 할 수 있어서 필요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보량에선 다 똑같은 건데 그냥 기술을 코디네이 프리하게 정말로 기술을 하는 게 목적일 뿐이에요. 단순히. 그러면 뭐 할 수도 있을 거냐. 우리가 지금 잡은 베이시스 이런 표현들 그냥 다 바꿔치기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근데 이제 그 기술들이 이제 보면 뭐 어떤 이제 벡터 번들 간의 어떤 그 맵을 이제 엔도모피즘 이런 식으로 단어를 쓰는 것뿐인데 그 너무 사실 단어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는 나중에 정말로 각 잡고 옵셔널 프레임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보면 뭔지 다 보이거든요. 이 로컬 코딩에서 어떤 거 계산해야 되는지 아는 상황에서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게 좀 약간 이제 그 재밌는 거는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플 심볼의 정의를 사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크리스플 심볼을 정의할 때 코딩을 잡고 정의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로컬 그 벡터 필드를 코디네이트 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감마 IJK를 적었는데 어파인 커넥션 레벨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냥 벡터 필드 두 개 주면 벡터 필드 뱉는 거잖아요. 어파인 커넥션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안 잡고도 할 수 있거든요. 코디네이트 안 잡고도 비슷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크리스플 심볼이 아니에요. 이 오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크리스플 심벌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잖아요. 만약에 그 코디네이트 안 잡고 하면 이게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똑같은 오브젝트가 똑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게 저를 포함해 가지고 다 그 혼동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그 코디네이트 잡고 하면 지오데스 노멀 코디네이트 있다 보니까 한 점 0으로 죽일 수 있거든요. 한 점 0으로 이제 실제로 크리스플 심을 죽여놓고 계산을 하면 계산이 예뻐지니까 그거를 똑같이 기대하고 하면 유클리드 공간의 계산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건데 왜 다 죽지? 계산이 굉장히 쉬웠냐는데 알고 보면 크리스플 심볼이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 가지고 그 다 한 번씩 그 실수들을 하더라고요. 기하에서 이제 한번 해본 사람 왜 이거 유클리드의 계산이 똑같아? 그러니까 그 크리스플 심볼의 의미를 그냥 잘못 해석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문제들이 생겨.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그뭐 한번 겪어보면 되게 명확하게 깨달아요. 그냥 이 의미가 아니구나. 그냥 약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가 이제 그냥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어떤 그 말씀은 아닌 걸 알고 있지만 계속 강조하는 거는 일단 계산하기 위한 도구예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거는. 그래서 이거를 뽕을 차기 위한 도구로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바야시 노미즈나 이런 거 이제 읽으면 굉장히 이제 있어 보이잖아요. 그 언어들이.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냥 하다 보면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럼 그때 가서 그냥 보면 된다. 약간 이런 정서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코멘트 있으면 또 듣고요. 네, 말씀하시죠. 오늘 이거랑은 오늘이랑 약간 맥락이 좀 다른 거긴 한데요. 제가 이제 뭐, 이번 학기에 이제 심플리틱 지오메트리 쪽도 사실 좀 공부를 이제 가볍게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사실 할 생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번에 이제 기하학적 통계 시간에 주셨던 논문 중에 이제 캐러 매니폴드 관련해서 이제 준 게 있어서 이제 그쪽을 이제 읽기 위해서 캐러 매니폴드 공부하다 보니까 막 이제 그 캐러 스트럭처 막 그쪽 나오면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사실 이제 아직 초입이라서 뭐 제가 뭔가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캐러 스트럭처를 그러니까 이제 밀리마니안 원래 리마니안이 먼저 있고 거기다 캐러 스트럭처 추가적으로 준 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그게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를 아직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그 동기부여가 조금 되고 싶어서 혹시 그쪽에 관해서 설명이 짧게라도 가능. 동기부여라는 게 심플렉스 지오메트리라는 동기부여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알면은 조금 더 공부할 때 더 몰입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캐더 스트럭처를 주면은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음, 일단은 질문은 반갑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유튜브도 활발히 하고 그 이제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수학하는 사람들이랑도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보통 캘러 얘기를 잘 안 해요. 제 사실 전공은 캘러인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것까지 관심을 안 갖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켈러란 단어만 사실 등장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갑게 어떤 생각하는 그게 있는데요. 그 만약에 어떤 통계학의 맥락에서 혹은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나 약간 이런 맥락에서 어떤 이제 이런 지오메트리 지식들을 쓰고 싶다고 할 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비전 있는 방향이 저는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어,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샘플링을 해요. 어떤 그러니까 통계적인 모델에서 샘플링을 할 때 그 샘플링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점이 일단은 그 관점을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의 관점을 따라서 즉 스태티스컬 모델의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 기준으로 공간의 쉐입이 정해져 있다고 규정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기본적인 샘플링의 문제가 그 병목 현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볼륨이 굉장히 어떤 협소하게 작아지는 쪽에서 어떤 샘플링을 하면 거기서 이제 뭔가 밀집하게 샘플링이 되어지고 어떤 듬성듬성한 데에서는 오히려 좀 애매한 약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프레임워크가 해밀토니안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 혹은 해밀토니안 이퀘이션 토들을 기술하고 싶은 거는 내가 샘플링을 할 때 동일한 부피에서 샘플링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갖고 있는 거죠. 혹은 동일한 레벨셋을 잘 어떤 그 레벨셋을 정의하는 펑션을 잘 주고 보통 이 대상이 해밀토니안이고요. 동일한 이제 레벨셋을 규정하는 펑션을 주고 거기서 샘플링 하겠다는 욕망이 사실은 해밀토니안 어떤 이제 MCMC, HMC 이런 것들이 그런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기술하는 게 기본적으로 심플렉틱 지오메트리죠.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면 제 생각에 좀 도움이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심플렉틱 지오메트리의 목적은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르는 함수를 잘 정의를 해가지고 그 함수의 레벨 셋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상을 기술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리마니안의 관점에서 사실 이제 이제 그 반대 관점에서 사실 보고 있는 건데 지오대식을 지금 본다라고 하면 그 지오대식은 그냥 커브가 있는데 그 커브를 미분한 걸 한 번 더 코베네 데리브를 취했을 때 빠인 걸로 정의하면 장땡이잖아요. 이거를 약간 엑셀러레이션이 제로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관점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감마 닷을 만들면 감마 닷을 감마 닷으로 한 번 더 미분하면 빵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오대식의 컨셉인데 해밀토니안의 개념을 도입하면 이거 아마 위키나 이런 거 찾아보면 다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 찾아보면 해밀토니안에 대해서 레벨셋으로 기술한 거가 정확하게 지오대식이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기술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를 HMC가 사실 다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서브리만이 하는 하이젠베르그 그룹 이런 데서도 그 실제로 지오대식이 잘 기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술하냐면 이 해밀토니안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기술하면 그 리마니안 매트릭이 파스티브 데피니트 에브리웨어가 아니더라도 기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프레임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볼륨 프리저빙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일단은 심플렉틱이라는 말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그게 어떤 당위고요. 심플렉틱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켈러는 어떤 당위냐면요. 켈러는 좀 달라요. 그, 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실제로 심플렉 지오메트리라는 사람들은 사실 켈러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왜냐하면 대부분 켈러거든요. 물론 논 켈러가 있어요. 예시가. 근데 굉장히 드물고요. 그, 이게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만한 사기성 팩트를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계관을 리마니안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리마니안 세계관이 있고 지금 말한 볼륨 프리저빙에 대한 심플렉트 스트럭처.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한편으로는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는 그 복소수를 정의해야 되니까 복소 구조라는 게 있어요. 컴플렉스 스트럭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세 개 중에서 만약에 두 개가 똑같은 매니폴드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켈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마니안인 동시에 심플렉틱이면 무조건 켈러예요. 이게 좀 설득이 되죠. 근데 아, 사실 실제로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중요한 맥락들은 너무 많아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가 주어지면 사실 킬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하나는 그냥 그러니까 트라이앵글처럼 자동으로 정의가 되는 네, 거니까. 네. 그러면은 컴플렉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정보 기하적인 사이드에서 그 세 개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 두 개를 꼽으라면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빼고 심플레틱이랑 리마니안 구조를 모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킬러를 쓰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실제로 이제 어떤 추상적인 어떤 피상적인 말 하는 거 대신에 찾아보실 수 있는 거는 익스포넨셜 패밀리의 탄젠트 번들을 생각하면 이게 켈러고요. 일단 네,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는 그거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익스포넨셜 패밀리를 이제 가령 토릭 버라이티로 그러니까 켈러 스트럭처가 사실 중요한 이유는 알제브렉 버라이티랑 연결되는 방법이 약간 알제브렉 지오메트리랑 연결되는 방법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약간 조금만 설명을 좀 하면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학부 미분계에서 배웠던 모든 오리엔터블 투 서피스는 전부 다 켈러입니다. 사실은요. 전부 다 이제 켈러에서 보통 이제 대수기하 초입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미분기하랑 이렇게 연결을 이제 짓는 걸 이제 다른 레코드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러스가 있을 때 토러스를 바이어 스트레스 이퀘이션으로 폴리노미알의 제로셋을 쓸 수가 있거든요. 폴리노미알의 해지 파워로 기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술하게 되면 토러스가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방정식으로부터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어떤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동영암호나 이런 기술들에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팬시하게 말을 한다면 켈러 스트럭처가 있는 경우들은 이게 알제브릭 지오메트리의 오브젝트로서 여기는 일종의 사실은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스태티스틱 모델 자체를 다항식의 해집합으로 기술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거에 이면에 사실 켈러가 있고요. 이렇게 기술하게 됨으로써 실제로 알고리즘ik 사이드에서는 이 다항식을 컨트롤하는 걸로 얘기를 환원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HMC와 같이 볼륨 프리졸빙을 고려해야 되는 맥락에서도 켈러는 사실 중요하지만 실제로 저는 사실 이 미분기하가 그 좀 애매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어요. 어떤 물론 EM 알고리즘 아마레스 선생님이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뭐 아름답고 또 좀 더 확장할 것들이 있고 그것도 동의가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알고리즘ik한 사이드에서는 저희가 물론 그레디언트 세트 중요하죠. 그 100만 번 동의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스태티스틱 모델에 맞는 폴리노미알의 제곱셋을 찾고 그걸로부터 알고리즘에 대해서 재미를 본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사실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 알제브리 스태티스틱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게 그 한 개인이 전부 다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큰 분야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이 연결점을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 약간 그런 거는 고민할 수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거기서 켈러는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와타나베나 약간 그런 그 어떤 그 대수기하적인 프레임워크를 쓴다라고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거에 이면에는 사실은 켈러가 언제나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깊어요. 물론 그 공부하는 것들은 뭐 장난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 전공자가 있잖아요. 저는 그 채널에서 못 만드는 그것 중에 하나예요. 그 관심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근데 네, 그늘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단 다른 분들 말씀 좀 더 드릴게요. 그 순서로 서재영 선생님, 방송 선생님. 저 약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아직은 그 좌표축을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그게 약간 이게 토러스가 2D로 표현된다는 게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해가지고 약간 지금 방향성은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결국에는 제가 크리스플의 심볼 이거를 알아야 이제 앞에 거를 이제 수업 따라갈 수 있는데, 그 약간 그래도 지금 텐서랑 그 커넥션 이거 두 개만으로도 이렇게 이 크랙 뭐야 이 심볼 이거를 서술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두 개의 개념만 가지고. 질문이 좀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네. 토러스를 그 2D에서 보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죠. 너무나 당연한 말로. 그렇죠? 일단은 껍질만 보고 있는 컨셉인데 토러스를 R3에서 생각할 수는 있어요. 맞죠? 근데 R2에서 본다는 개념 이게 그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지. 그 이게 우리가 이거를 2디멘전 매니폴드로 보기 때문에만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글로벌하게는 절대로 R2에 넣을 수가 없는데 로컬하게는 R2의 볼이랑 대응시킬 수가 있죠. 이 개념을 우리가 매니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소적으로만 유클리드 공간의 볼이랑 대응되는 공간을 매니폴드라고 하고 토러스는 2디멘전 매니폴드입니다. 근데 이제 토러스는 실제로는 생긴 게 S1 곱하기 S1이에요. S1은 이제 단위원 R2에서. 그래서 S1 곱하기 S1이가 사실은 자연스럽게는 R3에도 넣을 수 있죠. 사실 R4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건 오히려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니까 느끼는 거니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지금 저희가 배우는 것들은 물론 크리스펠 심볼과 뭐 커넥션이 이제 나오는 거 커넥션과 크리스펠 심볼은 같은 말이에요. 결국 같은 등가 정보량인데 어떻게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되냐면요. 그 우리가 S2 그 R3 안에 있는 S2 자체를 그 이제 어떻게 생긴지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맞죠? 그럼 이거를 실제로 기술하는 2디멘전 매니폴드를 기술하는 게 스피리컬 코디네이션. 동해야 되죠? 그러면 이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R3 안에 있는 토러스도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 찾아보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찾아보고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비교해 보면 아, 이거 형태 충분히 일리가 있네. 이렇게 보이게 될 거고 그, 그 토러스 레벨에서 참고로 지오데식만 하더라도 프로젝트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혹시 그 학부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그 토러스에서 지오데식 움직이는 그런 경향만 하더라도 어떤 안 알려져 있는 것도 꽤 많을 거거든요. 사실.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제로 그 크리스펠 시뮬 이런 걸 계산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맞죠? 이런 거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이제 하라고 하면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되고 이게 그 나중에 가면 이제 그 근원적인 거랑 다 있거든요. 가우스 보넷이라고 이제 보통 불리우는데 그래서 이제 섹셔널 커베이처 혹은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이런 어떤 양들이 보존이 된다. 이런 거에서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는 R3에 있는 스피커 코디네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토러스를 적어서 가우시안 커베이처 혹은 섹셔널 커베이처 계산해 보는 것과 그리고 S1 곱하기 S1으로서 R4에다가 넣은 다음에 여기서 섹셔널 커베이처 계산해 보면 달라요. 근데 두 개가 사실 공통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좋은 엑서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 토러스가 한 번 해두면 되게 좋은 게 나중에 다른 어떤 타임 시리즈를 당연히 포함해 가지고 다른 것들한테 굉장히 좋은 직관들을 많이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한 번 계산하고 넘어가기 좋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제 지금 S1 곱하기 S1이 사실 토러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디멘전을 확장하면 S2 곱하기 S2가 돼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산하고 계신 강민 선생님이 지금 계산하고 계신 거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한 차원씩 올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다음에 방송 선생님. 저는 그 칼럼 매니폴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혹시 기통 시간에 이 느낌으로 질문 드린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면, 그 막 R2일 때 C1 뭐 차원이 하나 복소수 가지 허수 가지고 느니까 이제 그런 시각은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근데 R3는 이제 복소수로 넘어올 때 안 되잖아요. 근데 R3에서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 뭐 물리에서 많이 보고 그 시플렉틱하게 그 리우빌로 다 볼륨 프리저빙 되고 하는 걸 배웠었는데 근데 칼로리라는 얘기는 당연히 들어보지도 못했죠. 이 경우에 그 6차원 리얼 세계 허수 세계인 거에서 막 열심히 풀다가 리얼만 뽑아서 저희가 익숙한 3차원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그 이븐 실수 차원이어야만 이 컬러 얘기를 꺼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복소수로 넘어가려면 R2N에서 넘어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실수 기준은 짝수 차원이 되는 그럼 이거 홀수 차원에 대해서는 A수당초 못 다루는 거 아니냐라는 너무나 이제 합리적인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런 그냥 그런 어떤 제 어떤 이제 그냥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약간 그 질문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나이브하지 않고요. 그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요. 그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다. S2를 볼 때 우리가 S2를 S2는 이제 저희가 본지 어느 정도 이제 그 알아가고 있으니까 안다고 대충 친다고 했을 때 S2를 바라보는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요. S2 자체를 그 3차원 R3 안에서 유닛볼의 바운더리로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x, y, g가 있으면 여기다가 제곱 1 하면 s2 나오니까. 맞죠? 그래서 근데 그 유닛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팬시하게 말하면 3dimensional real hyperbolic space의 topological boundary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이게 섹셔널 커베이처 네거티브 컨스턴트인 거가 사실 유닛볼입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 괜찮죠. 그래서 지금 S2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 볼의 바운더리로서 보는 관점을 취할 수가 있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하이어 디멘전, 오드 디멘전을 스피어 다 됩니다. 참고로 다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요. S2를 약간 토폴로지컬한 관점에서 R2에다가 무한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딱 만들. 이걸 가우스 스피어라고 보통 부르고 이렇게 만든 맵을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R2의 원 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 으로서 보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다르죠. 하나는 S2를 제가 바운더리로 봤고 하나는 R2에다가 무한점을 집어넣어서 모아준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S2지만 보는 관점이 두 개가 다르죠. 맞죠? 근데 이제 요 관점을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S2는 R2랑도 상관이 있어요. 맞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관점을 취하지 않고 여기서 제가 실수로 했던 거를 복소수로 바꿔주게 되는 순간 복소수로 바꿔주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단지 이제 지금 이제 질문이 홀수 차원에서 어떻게 의미 부여할지를 생각해 보면 그럼 S3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R4에서의 유닛볼의 바운더리를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맞죠?
그리고 R3의 원 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도 S3로 봐도 돼요. 디멘전을 올려가지고 그냥 한 차원 올려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괜찮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 R4를 C2로 보잖아요. 만약에 R4를 C2로 보게 되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볼은 리얼 하이퍼블릭 스페이스가 아니라 컴플렉스 하이퍼블릭 스페이스가 됩니다. 이건 달라요. 근데 이 녀석의 토폴로지컬 바운더리를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컴플렉스 매니폴드를 볼 때는 그 코시리만 이퀘이션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로부터 그래서 이게 컴플렉스 어널리시스 그 코시리만을 풀려면 오드 이벤트 디멘전을 풀어야 되다 보니까 바운더리를 그 이게 좀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바운더리에다가도 똑같이 코시리만을 풀기를 원하거든요. 똑같이. 근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바운더리가 오드 디멘전이니까. 근데 그래서 한 차원을 바운더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하이젠베르그 그룹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리마니안의 이걸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리마니안의 입장에서는 그 오드 디멘전을 유클리드 공간의 컴팩티피케이션하면 오드 디멘전은 스피어가 나오고요.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오드 디멘전을 하이젠베르그 그룹을 컴팩티피케이션하면 그게 사실은 그 이제 그 컴플렉스 하이퍼블릭 스페이스의 바운더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컴플렉스 매니폴드의 바운더리가 사실은 하이젠베르그 그룹과 어떤 이제 어떤 서브리마니안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됩니다. 단지 구조가 달라질 뿐이에요. 이 어떤 그래서 이거 보는 관점들은 여러 가지가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어떤 존중하는 스트럭처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당연히 오드 디멘전에서 복소 구조가 있느냐? 없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호환되는 어떤 바운더리로서의 구조가 있느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기하학적인 구조들이 사실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양자역학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양자니까 슈레딩거 연산자 있어야 되니까 I 나온다. 근데 I는 그 이 오드 디멘셔널 애널로그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컴플렉스 스트럭처는 오드 디멘션 정해야 되냐? 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짝수 차원이라는 것도 제약이 맞기는 한데 짝수여야만 된다라는 필요 조건으로 제약은 아니에요. 단지 이 다른 어떤 이 코시리만을 푸는 이 어떤 이제 구조를 어떻게 존중할지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네, 근데 다 되게 깊은 얘기들이어서 사실은 이제 좀 더 얘기를 들어가서 하면 할 얘기가 너무 많고요. 사실은 각 공간들만 구체적으로 잡아도 그래서 스피어만 해도 이게 다 너무 사실 이제 어떤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면들이 많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관심사들이 좀 더 정해지면 그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그럼 좀만 가면 어차피 리서치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탭 안에 모르는 것들 뿐이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건 되게 좋아요.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더 코멘트 있으면 좀만 더 듣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제 그 기하적 통계를 포함해서 그 지금 이제 하는 얘기들로 일단 이 계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계속 어떤 간단하게라 근데 이제 하는 법을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이.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면서 이제 각자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근데 이제 그 일단 저쪽에선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를 할 건데 이 리마니안 세관에 대해서 모르면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계속 언어 설명하고 하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한번 세팅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그래서 이제 조금 괴로우실 수는 있겠는데, 근데 어떤 뭐 유익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약간 공부는 좀 하시기는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 레코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